네, 더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증권 거래세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득실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꼬박꼬박 0.3%씩 거래세를 물어야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폐지하자라는 움직임이 정부권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설 연휴 이후에는 법 개정이 추진이 될 것으로 현재 구간에서는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투자자들의 불만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도 거래세를 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돈 잃고 뺨 맞는 경기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자들의 불만이 어제 해소가 되면서 바로 시세에 반영이 됐습니다. 어제 증권주들의 움직임입니다. 거의 다 6에서 1%까지 아주 강한 상승세가 전개가 됐었는데요. 과연 증권 거래세가 폐지가 된다면은 거래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가 살아날 수 있을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이 부분 점검하면서 전략까지 함께 짜보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가 증권주를 보기 전에 시장 전반에 대해서 한번 좀 훑어보고 이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증권주는 일단 시세 연속성 오늘 없고 좀 이렇습니다. 네. 예, 전체로는 지금 사실 시황이 오늘 이제 2160선까지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럼 원래 이제 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반도체 쪽이라든지 5G, MLCC 그리고 친환경차 이쪽하고 경협주, 테마주 움직이는 거 빼면 신규 상장도 좀 괜찮고요. 이쪽 아니면은 별로 안 좋은데요. 글쎄요, 일단 2150선 이 정도를 단기 반등의 목표치로 보고 있는 시각들이 있어서 그런지 네. 증권주 시세가 썩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세제 인하 이슈가 좀 며칠 동안 좀 반영이 됐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어쨌든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증권주가 하루밖에 못 갔는데 좀 바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점도 좀 특이한 점으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수는 조금 강합니다. 증권 거래세가 인하가 됐을 경우에 그동안에 좀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 네, 이 부분도 일단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땠나요? 네. 역사적으로 잠깐 좀 표를 보면서 보실게요. 1994년도 2월 18일 당시에는 이제 농특세를 포함해서 0.5%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95년 7월 14일부터는 0.05% 내려서 한 10% 내려준 거네요. 그래서 이제 0.45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96년 4월 1일부터는 네.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이제 20년 넘게 안 바뀐 건데요. 0.3% 농특세 포함해서 그러니까 세금은 0.15, 농특세는 0.15 해서 0.30 정도에 받았던 거죠. 네. 그 이후로는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0.3% 같이 좀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이 세율을 인하를 시켜줬을 때 실제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늘었었냐 이걸 좀 확인해 봤더니요. 늘었나요? 예, 일시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이걸 좀 이제 자료를 분석을 해놨는데요. 95년도 7월 달이 0.4억까지 인하가 됐을 때 당시에 일평균 거래 대금이 4천억대 후반이었다고 그러거든요. 4천억 후반. 근데 이제 5천억 초반으로 6달 동안 조금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는 또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네. 장시간에만 거래가 좀 늘었네요. 네네. 그래서 예. 일부 반영은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96년 4월 현행 세율이 0.3으로 다시 또 인하가 됐는데요. 그때도 역시나 이제 거래 대금은 일평균으로 보면 4천억 하던 것이 6달 동안은 이제 5천억대로 네. 다시 또 늘었다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도 이전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세율을 떨어뜨렸을 때의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네. 그게 이제 일시적이었다라는 게 이 그림에서 좀 확인이 되고요. 어쨌든 일시적이긴 합니다만 세율 떨어뜨리면 거래 대금은 좀 증가한다. 물론 이제 당시의 시황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세제 인하했을 때의
대금 느는 것은 뭐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과거 사례만 저희가 정리해 보면은 좀 반짝 단기 효과에 좀 그쳤다라는 점을 읽어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주변 상황도 함께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에 좀 유의미한 변화가 올 수 있을까? 네, 일단 취지는 이렇습니다만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세제 인하는 이제 투자 심리를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래 요즘에 특히나 이제 뭐 400만, 500만 그러잖아요. 주식 투자 인구.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뭐 며칠 단위로 거래를 하실 수도 있겠고, 뭐 중장기로 하실 수도 있겠는데, 거래 대금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로 하실 수도 있죠. 뭐 그래서 이제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파는 경우라고 그러면 사실 세금 이슈가 0.3%가 붙지 않으면 네. 훨씬 더 자유롭고. 예, 제가 이제 뭐 예. 큰 금액으로 하면은 협상을 해서 수수료를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모바일이든 아니면 뭐 집에서 PC로 하시든 온라인으로 크게 하시는 분들은 뭐 연간으로 수수료만 수억대 내거든요. 꽤 수수료 부담이 될것 자체로만.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근데 그 수수료 안에는 이제 뭐 세금 포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걸 안 낸다 그러면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은 그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의 뭐 현재도 수수료가 없는 쪽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아주 큰 금액이면까지 네. 미미하게. 그래서 거래 수수료가 거의 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빠른 매매들이 더 그러니까 극초단타가 더 성행할 수도 있다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면 회전율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도 사실 좀 눈 아프거든요. 이 뭐 한 5천억대 미만 종목들은 시세 움직이는 거, 물론 이제 뭐 선물이나 파생상품 옵션 호가에 비하겠습니까만 그쪽하고 비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요즘에 워낙에 이제 뭐 SNS도 많이 발달이 그쵸.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세금까지 0.3% 없애주면 훨씬 더 많이 매매가 될 수 그야말로 있어요. 정말 단타가 극성을 부릴 거다라는 네네, 얘기도 엄청나게. 예전에 있는 것 우리 같아요. 이제 뭐 예. 코인 매매 많을 때 아. 뭐 코인은 거의 이제 수수료 개념이라는 게 좀 무의미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로만 보면 네네. 뭐 어떻게 뭐 월정액제도 받았었고요. 어떤 거래소에서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대금 증가라는 것이 예전 사례들을 보면 아까도 살펴드렸지만 뭐 그 말고도 점심시간 우리가 폐지했었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거래 시간 30분 연장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하한가 호가를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바꿨다는 거 이런 부분들 이런 제도 변경 영향인 것도 대금에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정량적으로 이게 무엇 때문에 대금이 많이 늘었냐는 네. 분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만약 혹시라도 이제 뭐 구정 이후로 해서 이제 정말 세제가 인하가 되게 된다 그러면 그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일시적으로는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로 아주 많은 뭐 거래대금 증가가 수반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예. 네. 거래세 이런 것 포함해도 거래세가 있다고 해도 미미하지만 하루에 막 수십 차례 거래하면 그것도 잘못 매매하면 1, 2%씩은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요. 0.2% 잡고 뭐 0.02% 잡고 하루에 100번 매매하거나 10배 매매하면 2%씩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조건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질지는 좀 미지수다.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세제 이슈는 일시적으로 대금 증가를 유발했는데 결국에 이제 시황에 영향을 주는 대금 거래대금 영향을 주는 것은 시황이 더 큰 영향을 준다. 그 당시에 국면별로의 시황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가 일각에서는 이제 거래세를 없애면 양도세는 더 강화될 거기 때문에요. 물론 지금도 이제 뭐 연도별로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완전히 이게 더 강화될 것 같다. 그래서 거래소 폐지가 되면 양도세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이다라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투 쪽은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4월 1일 날 그 세법 개정으로 당시 우종사업본부가 차익거래 할 때 이제 증권거래소가 면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4월 달부터 해서 차익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일평균 거래 대금이 6천억 정도 평균 하루에 증가한 효과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쨌든 차익거래 시에 세제 면제할 때 아주 거래가 많았던 것처럼 지금도 보면 이제 증시 활성화로 세제를 인하해 준다 그러면 한투에서는 일간으로 한 3천억에서 1조 원 정도까지도 네. 대금이 실제로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전망들도 좀
나오는 편입니다. 네. 예, 예. 사실 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 부동산 자금이 많이 들어올 거다 증시 쪽으로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효과가 또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촉발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좀 많이 예의주시하는 것 같은데 부동산 자금 또 네. 시장이 워낙에 안 좋잖아요. 그 자금들이 일로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폐지되면? 글쎄요, 네. 그 주식하는 자금하고 부동산하는 자금은 좀 성격이 많이 달라서.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주식 하시는 분들의 자금은 물론 이제 아주 시황이 최악이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 뭐 막 코스피가 1000까지 빠져가지고 지금 2000선인데 1000선에 뭐 급락이 나왔다. 2100에서 1000선까지. 그냥 예를 들자면입니다. 네. 그러면 큰 돈들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많이. 아주 많은 돈들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좀 지수 레벨이 애매하고 이럴 때는 그냥 계속 그만한 자금만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 봐도 뭐 대체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크게 변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부동산은 사실 뭐 흔들린다고 하면 빼서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한국은 보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냥 계속 사기만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팔지는 않고 네, 제가 네. 가지고 있는 느낌은 그래서 부동산을 사서 모아가는 느낌. 우리도 그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가들이 하는 말 중에 주식은 파는 거 아니고 사서 모은다고 그러는데요. 부동산도 그런 전략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뭐 제가 트레이딩 자금이 얼마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부동산 네. 쪽에 주식도 그러면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쪽 돈들이 뭐 오가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좀 약간 분할되어 있는 시장 개념이다. 그래서 자금 자체가 아주 많이 유출입이 되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시장에서. 그러네요. 거래세 폐지가 완전히 뭐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강력 메리트는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조금 심리적으로는 좋아질 것 같고 네네, 예. 뭐 무엇보다 증시 환경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사고 싶은 종목이 많아야지만 투자자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쪽 사례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좀 매기는 해외 좀 국가들이 많나요? 어떻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표는 조금 더 이게 간결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단 다 있어요. 거래세도 0.3% 내고 양도세도 20% 그리고 미국, 일본, 독일은 세금 증권거래소는 없고요. 양도세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미 다 바꿔놨고요. 양도세로. 그리고 홍콩이랑 중국이랑 태국 쪽은 거래세 0.1%, 네. 우리의 한 3분의 1 정도네요. 그리고 양도세는 아직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사실 이거 강화된 지는 얼마 안 됐죠, 양도세가. 그리고 대만이 0.15% 양도세도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만 0.2% 받고 양도세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랑 영국은 거래세가 0.3, 0.59 각각, 그리고 네. 양도소득세도 물립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우리는 지금 대주주 양도차익 3억 이하분에 대해서 이제 20%, 초과분은 25%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은 인지세라는 거래세를 받나 봐요. 그리고 인지세.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구간별로 해서 초과분에는 20% 받고요. 그리고 네. 프랑스는 종합과세를 해서 최고 60.5%까지 과세를 한다고 되게 합니다. 예. 강하네요, 세네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이제 26% 양도세 받고 있고 호주도 최고 종합과세로 해서 최고가 45%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양도세는 비과세이고요. 거래세도 우리보다 조금 더 우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년 미만의 종합과세 하고요. 1년 미만일 때는 최고 39.6%, 1년 초과 시에는 15%, 20% 구간별로 나눠져 있고요. 독일도 양도세가 26%나 되고 일본은 우리랑 유사합니다. 20%. 뉴질랜드는 아예 세금을 뉴질랜드는 세금을 아예 안 받는 네. 좀 나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보다 보니까 또 네.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외국인들에게도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일부의 좀 요인이라도 될까요? 만약에 폐지가 되면. 폐지되면요? 네네, 거래세 폐지되면. 글쎄요, 그 외국인들이 얼마나 이제 기계적으로 뭐 그 뭐라 그러죠? 알고리즘 매매라고 그러나요? 뭐 기계로 어떻게 매매를 이렇게 구조화해서 시켜서 하는지를 그 자금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은 좀 특히 유럽계 자금은 좀 중장기인 것 같고요. 네. 미국 자금들도 그렇게 막 사고 팔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뭐 하루에 보면 이제 얼마씩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체 일간 거래대금으로 보면 거래소득을 코스닥은 거의 개인이 100%라고 그러면 조금 과하고요. 8, 90%는 항상 90%는 넘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네. 거의 그냥 개인 시장인 그러니까 거래 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래소도
글쎄요, 제가 지금 확인은 정확히 못했는데 한 절반 정도는 하지 않나요, 개인이? 그래서 사실 이 이슈는 이제 마지막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증권사가 거래대금 늘어서 개인들한테 수수료 많이 받던 거 못 받게 아니 저 세금 받던 거 안 받게 되면 조금 더 매매를 시켜서 대금이 늘어나서 본인들 수수료가 늘 거냐 이제 이거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네. 보면 개인들이 세금 안 내면 거래 더 실려서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양도세라는 것 때문에 뭐 1년의 어떤 특정 시기에 이제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래가 위축될 수는 있겠는데 네. 대면 이제 증권사 할 때는 어쨌든 지금 현재의 거래 대금 그 비중 점유율로 봤을 때 개인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세의 영향력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세졌는데 기관이나 외국인보다는 그 매매 체결 그 밀집도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네. 매매 그 주문 스킬이라든지 그런 거 부분은 좀 개인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참여율은 더 높잖아요. 실제로 일간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이런 부분이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외국인이 아주 빠른 매매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주 사고 팔았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네, 네. 어쨌든 심리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또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증권주가 오늘 시세가 그렇게 많이 밀려 있는데도 못 갑니다. 하루 반짝 상승에 그치면서 뭐 네네. 삼성증권 2%, NH 유한타 대신까지 거의 1% 내외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응은 조금 싱겁습니다. 지금 전략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지 수혜주는 어떤 네, 조건이나요? 증권주는 실적 부분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올랐어요. 사실 요 얘기 나오면서 좀 올랐기 때문에 뭐 좀 쉬지 않나. 그리고 지수가 지금 2150선에서 한번 일단 글쎄 걸리나 하는 쪽 그런 우려들도 좀 있기 때문에요. 그쪽 그 밴드 안에서 뭐좀 그렇게 약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 세금이 인하가 되면 세제 거래세가 없어지거나 인하되면 증권사별로 ROE가 어떻게 좀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늘면서 어떻게 좀 ROE가 바뀔까 추정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네. NH에서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보시면 ROE가 올해 연간으로 보면 이제 거래대금이 8조 5천억일 때 일간으로 봤을 때 키움이 한 13.5%인데 그게 8조 7천억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케이스를 세 개로 좀 나눠놨네요. 네. 그러면 키움은 13.6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9조까지 가면 13.7%가 되고 9조 5천억이 된다 그러면 한 13조 9천억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 개선 시에 나오는 효과들이 ROE 개선 효과들이 키움이 가장 세다고 합니다. 키움이 가장 세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그 거래세 인하 관련해서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네. 2020년부터 인하한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은 일단 뭐 이번 구정 끝나고 오면 바로 내릴 것 같다라는 정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걸 이제 가봐야 아는 거고 실제로 국회에 지금 그러니까 계류되어 있는 법안으로 보면 내년부터 인하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다 0.3을 깎아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네. 0.1호라든지 0.1로 내렸다가 단계적으로. 네, 2024년에는 완전히 폐지한다라는 쪽으로 가고 근데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급진적으로 바로 오늘 이번 참에 다 없애버리고 그냥 가는 걸 수도 있어서요. 어쨌든 설 이후에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올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구원들이 좀 조심스러운데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세제 없어진다고 거래대금이 확 느냐 이거를 지금 본인들도 완벽하게 이제 그렇다라고 말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경제학 이론처럼 다른 모든 증시 상황을 결정하는 모든 요소가 고정돼 있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좀 전제를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례와 같이 이제 세율을 인하했다는 투자심 효과는 다른 요소가 다 고정된 상황이면 분명하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그 효과들을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 브로커리지 시장 점유율이 네. 약정 대금 기준으로 거의 16%로 시장 내에서 1등이고요. 키움증권이. 그렇기 때문에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하면 ROE는 분명히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가장 큰 수혜를 이제 키움증권에서 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사별로 보면 항상 증권주 뭐 사야 되냐 그랬을 때는 한국금융지주랑 키움증권 얘기가 제일 많거든요. 계속 항상 뭐 탑픽인 것 같아요. 네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계속 가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증권사한테 또 뭐 인터넷 은행 뭐 이런 얘기도 좀 열어줄 수 있는 얘기도 나와 있어서 이게 진출을 뭐 키움증권이 공언을 한 거죠? 네, 하겠다고. 진출을 예. 이제 뭐 스케줄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네. 되는지 진출을 하게 되면 뭐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좋아지는 그 사업 구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사실
돈이라는 것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사실 이자 때문에 이렇게 본인들이 하루라도 갖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증권사든 은행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보이지 않게 뭐 수익이 좀 나올 수도 있어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키움증권도 가격 낙폭이 꽤 발생이 돼 있어서 좀 탑픽으로 해서 유심히 증권주들 흐름 좀 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어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국내 17개 증권사 가운데서 10곳이 증권거래세 폐지에 찬성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한 6조 원 정도 거래세가 폐지가 되면 세수가 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세 폐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더 크다라는 점이 좀 중요하게 읽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약간 좀 시세 탄력은 떨어지고 있지만 증권주 메리트 있는 종목들 골라서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일본장의 좀 진행 상황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일본 증시가 오늘 상승권의 움직임 현재 구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일본 증시가 많이 소외가 됐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한 0.7%가량의 플러스권 기록이 되면서 나흘 만에 반등에 돌아서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있고요. 최근에 견조합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방금 전에 출발이 나왔는데 강보합권 정도 기록이 되는데요. 오늘까지 4일 연속의 오름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2의 나스닥이 중국장에 개장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권주 위주로 매집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읽어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중국에서 유동성이 공급이 됩니다. 이런 정책적인 효과에 힘입어서 대형주가 오늘도 조금 더 시세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 1부는 여기에서 저희 마무리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